awesome 도시. 전라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 군산.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군산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주 올린 영상이 조회수 4,000회를 넘어섰네요. 구독자분들의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군산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5가지 중 오늘은 마지막으로 산업과 새만금을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산업인데요. 군산은 과거 수타랑으로 많은 물자와 사람이 몰렸고 철도, 항만 등 기초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죠. 해방 후 상대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1960에서 70년대에 수산업과 함께 목재, 유리, 식음료, 종이 등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었죠. 군산의 대표적인 뿌리기업 중 하나가 한국화판인데요. 오늘날 페이퍼 코리아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한국화판의 설립자인 고판남 대표는 청년 시절 군산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다가 33살의 나이로 수산업에 뛰어들었죠. 이후 우리나라의 목재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1962년 마침내 한국화판을 설립했는데요. 이 회사는 1985년 제지회사를 흡수합병했고 오늘날 매출액 2,300억 원 규모의 포장용지 점유율 1 기업 페이퍼코리아로 이어졌죠. 이 기업은 신문용지부터 기능성 크라프트지, 쇼핑백과 골판지 원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군산 조촌동에 보유 중인 땅을 디오션시티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도 시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신흥목재, 우풍화학, 호남제분, 백화양조, 경성고무, 청구목재, 한국이기 등이 군산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명운을 달리한 기업들이죠. 이러한 제조업은 군산의 전후 복구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초 군산의 산업은 크게 침체하게 되죠. 이는 당시 국가주도의 지역 편향적 경제발전이 호남을 소외시킨 탓도 있고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영세 산업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군산의 산업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1980년대 중반 전후 국가 차원의 서해안 개발 논의와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1987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개발을 발표한 것도 이때였죠. 서해안 개발 중 군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바로 국가공단 조성 사업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1단지 지정이 1987년에 2단지 지정이 89년 이루어지죠. 그림에서 붉은색 부분이 두 단지를 합친 군산 국가산단인데요. 2020년 말 기준 654개 가동업체와 11,081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을 대표하는 두 기업은 한국GM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입니다. 한국GM은 원래 대우자동차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의 국산 자동차의 수출이라는 세계 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96년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죠. 군산 공장에서 만든 대우자동차의 첫 모델은 준중형 세단 누비라였습니다. 당시 현대, 아반떼나 기아, 세피아와 경쟁했는데요. 김우중 회장이 세계를 누비고 다녀라라는 의미로 차 이름을 정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2000년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위기를 맞지만 이후 미국 GM이 대우차를 인수했죠. 2011년 기업 이름을 한국 GM으로 바꾸고 군산 공장에서 쉐보레 차량 위주로 26만 8천 대, 약 5조 6천억 원어치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군산이 우리나라의 주요 자동차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시절이었죠. 군산 국가산단의 또 다른 핵심 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에 조선소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진 않으신가요? 사실 국내 중대형 조선소는 대부분 부산, 울산, 거제 등 남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수심이 얕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은 사실 조선소 입지에 불리하죠. 그럼에도 군산에 조선소가 들어서게 된 것은 전라북도의 유치 노력과 함께 현대라는 기업의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의지도 한몫했습니다. 마침내 조성된 군산조선소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였어요. 선박 건조를 위한 도크 길이만 무려 700m, 연간 최대 25만 톤급 대형 선박 24척까지 생산 가능한 크기죠. 조선소 준공 후 2010년 8척의 선박을 만들면서 매년 10척 이상이 생산됩니다.
2012년 기준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은 군산 수출 전체의 2분의 3, 지역 총생산액의 69.4%를 차지하며 지역 경제를 견인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2016년을 전후로 자동차의 내수, 수출, 생산 물량 모두 감소세를 보이게 됩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차량 생산은 과거 물량의 10분의 1에 불과한 34,000대에 그쳤고 2년 뒤 공장 폐쇄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선박 수주에 실패하며 2017년 한국판 말매의 눈물이라 불리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문을 닫게 됩니다. 한때 근로자 3,800여 명을 고용한 한국 GM 군산공장과 6,000명 직원의 일터였던 군산조선소 폐쇄로 관련 협력업체 종사자 수만 명과 가족이 군산을 떠나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죠. 자동차와 조선이라는 양대 주력 산업의 붕괴는 아파트 가격 하락, 상가 공실률 급증, 인구 유출 가속화와 위기 업종의 줄폐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대 산업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2019년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명신이 한국 GM 공장을 인수했죠. 최근 미국의 전기차 회사 패러데이 퓨처 차량에 대한 위탁 생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5년의 침묵을 깨고 군산조선소는 올해 1월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500명을 고용했고 올해 1000명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죠. 군산에서 선박 부품에 해당하는 블록을 만들어 울산으로 보내면 거기서 블록을 모아 완제품을 조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군산의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는 자동차, 조선, 종이 등 주력 산업이 첨단화, 녹색화되는 것입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닌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의 연구, 실험, 디자인과 제작이 필요하고요. 조선업의 경우 국제적 선박 온실가스 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무탄소 및 탄소 포집형 그린 선박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의 축은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근대문화 박물관이자 로컬 크리에이터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렇게 주력 산업 첨단화와 로컬 기반 문화 산업이 잘 결합한다면 군산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새만금입니다. 이미 많이 들어보셨죠? 1991년 방조제 공사 시작 후 마무리까지 15년이 걸렸죠. 이후 2012년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새만금 개발청의 설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인 카지노 허용,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부터 동서남북도로의 개통까지 이어졌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자 신도시 프로젝트인 새만금은 총면적 409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141배, 세종, 행복도시의 5.6배 규모고요. 현재까지 매립은 전체 개발용지의 48%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만금의 구역은 크게 세 곳으로 군산 인접부인 새만금 신공항과 산업연구용지가 1구역, 새만금 신항만 및 복합개발용지가 2구역, 부안군 인접 관광레저용지가 3구역에 해당합니다. 개발청은 작년 한 해에만 입주 희망기업과 2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올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까지 이루어지면 입주기업은 처음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도 기대할 수 있지요. 올해 8월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야영대회 세계 잼버리가 새만금 3구역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대상은 172개 회원국 5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이라네요. 어썸 도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새만금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잠재력입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7.5%에 불과하다는 사실. OECD 국가 평균은 38% 수준이고요. 한국은 꼴찌랍니다. 이 정도면 기후 악당국으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겠죠. 햇볕, 바람, 물이 풍부한 새만금은 작년에 가동을 시작한 육상 태양광을 포함해 수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다채로운 재생에너지원의 실험과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전진기지입니다. 작년 한 해 이미 육상 태양광을 통해 42만 6천 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석탄 19만 톤 혹은 원유 8만 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에너지 생산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잘 저장하는 과제가 남아있죠. 이를 통해 RE100을 추구하는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 유치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한 예로 올해 초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상하이에 이어 아시아 제2공장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테슬라 유치에 뛰어들었죠. 새만금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전기를 활용하여 연간 100만 대의 테슬라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지금까지 군산의 산업과 새만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전라북도 군산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내적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Awesome 도시